안녕하세요. 한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과 같이 10월 모의고사 중에 생2에서 1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13번 문제는 저땅 오페론과 관련된 문제인데, 선생님이 이제 이 문제를 선정한 이유가 우리가 2학기로 넘어오면서 사실 기출문제를 풀어볼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사실 이 저땅 오페론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이제 단골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문제를 골라봤고요. 문제 풀기 전에 우리가 저땅 오페론 배웠던 거를 잠깐 간략하게 이제 복습을 좀 하면은, 오페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원핵생물에서 프로모터 하나에 이제 여러 가지 관련 있는 유전자를 묶어서 한꺼번에 전사가 조절되는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페론이라고 할 때 여기 조절 유전자는 오페론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요거를 좀 유의를 해주시고요. 대장균의 라고페론 같은 경우는 저땅이 없을 때와 있을 때 두 가지 상황으로 구분해서 저땅이 없을 때는 당연히 이제 여기 뒤에 있는 유전자들이 저땅 분해랑 관련된 유전자들이죠. 그래서 저땅 분해 효소가 필요가 없으니까 이 유전자를 발현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조절 유전자는 저땅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상관없이 계속 발현이 돼서 억제 단백질을 생산을 하고, 억제 단백질은 여기 작동 부위에 가서 결합을 해서 프로모터에 RNA 중합효소가 결합하는 것을 막아서 저땅 분해 효소 유전자가 전사되지 못하게 조절을 하죠. 그리고 저땅이 있을 때는 저땅 자체가 저땅 유도체로서 억제 단백질과 결합해가지고 단백질 구조가 변해서 작동 부위에 결합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 프로모터 자리가 비니까요. RNA 중합효소가 와서 결합해서 전사를 시켜 그러면 저땅 분해 효소가 만들어지는, 저땅을 분해하는 데에 관련된 효소가 만들어지는 형태로 저땅 오페론이 작동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절하는 기작은 어렵지 않는데, 이제 시험에는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어떤 이 조절 유전자, 프로모터 작동 부위 혹은 이 구조 유전자가 만약에 이제 결실이 되는 경우들을 가정해가지고, 그렇다면은 이제 이 효소가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 그러면 대장균이 자라냐 안 자라냐, 이제 요거를 구분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절 유전자가 결실이 된다면, 그리고 프로모터가 결실이 된다면, 그리고 작동 부위가 결실이 된다면, 그리고 구조 유전자가 여기 뒤에 유전자 1, 2, 3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애가 구조유전자죠. 이제 구조유전자가 결실된다면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만약에 조절유전자가 결실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여기 이 억제 단백질을 만들 수가 없죠. 억제 단백질. 그래서 억제 단백질을 아예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억제를 할 사람이 없네요. 그러면은 항상 프로모터가 RNA 중합효소랑 결합해서 얘네가 전사될 수 있겠지. 그래서 적당히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발현이 됩니다. 항상 발현. 항상 동그라미 이렇게 할게요. 자, 그렇다면 프로모터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프로모터가 없으면은 얘는 저땅이 있으나 없으나 항상 RNA 중합효소가 결합할 프로모터가 없기 때문에 전사를 아예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모터는 전사 시작을 위해 꼭 필요한 서열이기 때문에 아예 중합효소가 결합을 할 수 없죠. 중합효소가 아예 결합을 못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저땅이 있으나 없으나 항상 발현을 할 수 없겠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작동 유전자, 작동 부위가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작동 부위는 억제 단백질이 와서 결합하는 부위입니다. 자, 그런데 작동 부위가 없으면 억제 단백질이 있으나 없으나 얘가 결합을 못하겠죠. 결합을 못해.
자, 그러면은 억제를 항상 못한다는 말이 되니까 얘도 항상 전사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전사가 된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이 뒤에 구조유전자가 없다면 어떻겠어요? 구조유전자가 없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암호화하고 있는 유전자 서열 자체가 없는 거니까 이, 이 유전자는 당연히 발현을 못하겠죠. 자, 그래서 발현을 못하면 효소를 만들 수가 없을 테니까 저 땅을 이용을 못하고, 그럼 대장균 입장에서 영양분 이용을 못하니까 증식하거나 자라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은 돌연변이 대장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포도당이 없는 저당 배지, 저당만 있는 배지에서 배양하는 중이고요. 여기서 뭐가 결실된 돌연변이냐? 하나는 저당오페론의 프로모터가 결실이 됐고요. 하나는 저당오페론을 조절하는 조절 유전자가 결실이 됐대요. 자, 그러면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프로모터가 없는 경우는 아예 전사 시작을 못하죠. 그러므로 얘는 저당이 있으나 없으나 항상 발현을 시작을 못해. 그래서 항상 발현을 못하는 경우고, 자, 조절 유전자는 없으면은 얘는 억제 단백질 생성을 못하죠. 그래서 억제를 못하니까 얘는 반대로 항상 발현을 해서 저당이 있으나 없으나 계속 저당 분해 요소를 만들어내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밑에 그래프가 있는데요. 그래프는 이제 야생형과 각 이 돌연변이 두 가지를 나타낸 것인데, 야생형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저당오페론을 켜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약간 좀 있다가 증식을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다짜고짜 처음부터 계속 이제 증식하고 있는 요 1번 돌연변이가 바로 뭐겠어요? 바로 얘가 이제 조절 유전자가 결실된 애겠죠. 그리고 저딱 있으나 없으나 계속 발현을 못해서 증식하지 못하는 요 2가 프로모터 결실된 돌연변이겠죠. 자, 그러면 기응니은 디귿은 뭐냐? 자, 기응니은 디귿은 억제 단백질과 작동 부위의 결합, 저당 오페론의 프로모터와 중합효소 결합, 억제 단백질과 저당 유독체의 결합을 했냐 안 했냐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야생형을 보면은 야생형일 때는 지금 저당 배지에서 결합했을 때 어떤 상황이에요? 자, 얘네들은 억제 단백질이 일단 저당하고 저당 유도체하고 결합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억제 단백질이 저기 작동 부위하고는 결합을 못 했겠네. 자, 그러면은 작동 부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프로모터에 RNA 중합 효소가 와서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뒤에 구조 유전자를 전사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야생형의 경우 지금 기억 디귿은 구분할 수 없지만 여기 니은이 억제 단백질과 작동 유전자의 결합을 말한다라는 거를 일단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원은 조절 유전자가 결실된 친구예요. 그러면은 얘는 억제 단백질을 못 만들어내는 친구니까 억제 단백질 저당 당연히 결합 못 하겠죠. 그리고 억제 단백질 작동 부위 결합 당연히 못 할 겁니다. 하지만 프로모터랑 중합효소는 항상 결합해서 계속 전사를 하니까 여기 동그라미 A라고 표시된 애는 맛 결합 동그라미가 하나는 들어가 줘야 되니까 여기 기억의 동그라미고, 그렇다는 말은 기억이 프로모터와 중합효소의 결합이고 디귿이 억제 단백질과 저당의 결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사실 이렇게만 했으면은 이제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억의 A는 X 아니고 동그라미죠. 틀렸고, 디귿은 억제 단백질과 작동 부위가 아니라 저당 유도체의 결합이니까 니은 틀렸고요. 디귿 X에서 원은 저당 분해 요소를 생성한다. 얘는 X나 아니나 항상 분해 요소 생성하겠죠. 그래서 디귿 맞아서 답은 이렇게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저땅오페론 부분은 시험에 자주 나오지만 사실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문제 유형 같은 게 딱 처음 보면은 살짝 당황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준비하는 친구들은 문제만 몇 가지 조금 풀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